혹시 요즘 검진 결과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숫자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추가 검사를 하라는 말에 더 불안해지시죠? 저도 68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로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4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많이 검사받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검사받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72세 김 할아버님은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큰 병원에서 줄줄이 검사를 예약하셨습니다. 제가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했죠. 방사선 CTC 촬영은 제외하고 대변 검사와 심혈관 기본 검사만 진행했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검사는 취소하고 대신 혈압과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며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석 달 뒤 수치가 안정되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괜히 겁먹고 몸만 고생할 뻔했어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9세 이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건강검진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만 해도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9세 이후 건강검진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검진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믿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특히 69세 이후 노년층에게 무분별한 건강검진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검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검진, 즉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이것저것 많이 받는 검진이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유와 함께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잉 진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잡티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작고 느리게 자라는 혹처럼 평생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요즘 기계는 너무 예민해서 이런 것까지 잡아냅니다. 사진은 크게 나오고 이름은 거창하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결국 안 해도 될 검사, 안 해도 될 치료로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차로 비유해보자면 오래 탄 자동차를 정규비할 때 오일과 브레이크는 꼭 점검하지만 멀쩡한 엔진을 통째로 뜯으면 오히려 고장이 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헛경보입니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큰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가짜 양성이라고 부르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보는 울렸지만 불은 없었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추가 검사, 조직 검사, 재검사로 이어지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여 혈압이 오르고 잠이 줄고 당뇨도 흔들립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전립선 수치 때문에 걱정이 커져 몇 달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 결국 필요 없는 시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병보다 걱정이 먼저 건강을 갉아먹은 사례입니다. 셋째, 고령자에게는 검사 자체가 부담입니다. 내시경 조직 검사 마취가 필요한 시술은 젊을 때와 달리 회복이 느리고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조금씩 커집니다. 전신 CT 같은 강한 촬영은 방사선 노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 찍자는 항상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낚시할 때도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골라 던지는 것이 고수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검진 덕분에 큰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핵심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 나이, 내 체력, 내가 가진 질환 가족력을 따져서 도움되는 검사만 안전하게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진료실에서의 수많은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9세 이상 노년층에게 불필요한 건강검진이 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함정 때문입니다. 먼저 과잉 진단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에 오래 살면 벽에 흠집이 생기고 문짝이 삐걱거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건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서 그냥 두고 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암처럼 보이는 양성 종양이나 평생 진행되지 않아 해를 끼치지 않을 미세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에 콩알만 한 혹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혹의 대부분은 평생 그냥 있습니다. 커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죠. 그런데 요즘 초음파 장비가 워낙 좋아져서 이런 작은 혹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의사는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 해보죠 라고 하고 환자는 불안해서 네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과도하게 검사해 질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과잉 진단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70세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동네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셨습니다. 그런데 CT에서 폐에 작은 점 같은 게 보인다고 했어요. 의학 용어로 폐결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말 흔합니다. 대부분 아무 문제 없는데 일단 발견되면 폐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3개월 뒤, 다시 CT 6개월 뒤, 또 CT,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 1년 동안 이분이 겪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잠도 못 이루고 식욕도 떨어지고 가족들도 덩달아 걱정에 시달렸죠. 다음은 위양성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연기도 없는데 삐삐 울리는 것처럼 검사에서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경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에서 PSA라는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면 전립선암 의심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립선이 나이 들면서 조금씩 커지는 게 정상인데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든 검사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70세 어르신에게 20대 청년의 달리기 기록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74세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높다고 나와 큰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으셨죠. CT, MRI, 내시경까지.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 그냥 나이 때문에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2개월 동안 이분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과잉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과잉 진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과잉 치료로 이어집니다. 과잉 진단된 질환이나 위양성 결과는 불필요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치료들이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데 우리 나이대에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6세 김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종류였어요. 의학적으로 저위험 전립선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맘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환자도 가족도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이분은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성기능도 잃게 되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수술 후에는 오히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크지만 노년층에게는 합병증 신체 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수술해도 금세 회복되지만 이제는 마취해서 깨어나는 것도 힘들고 상처 회복도 오래 걸리며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항암 치료 받으면 힘든데 70대가 넘으면 그 부작용이 훨씬 심합니다. 구토설사, 탈모는 기본이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때로는 암보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의 부담입니다.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은 노년기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광경이에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셔서 선생님, 저 큰 병 걸린 거 아닌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모습.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식욕도 떨어뜨리죠. 어떤 분들은 검진 결과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재검사, 추가 검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정밀검사나 특수검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노년기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의료비는 늘어나니까 경제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놀라워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불필요한 검진을 많이 받은 그룹과 꼭 필요한 검진만 받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10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검진을 적게 받은 그룹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진을 아예 안 받자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받자는 겁니다. 내 나이, 내 건강 상태, 내 가족력을 고려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검사만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왜 너무 많은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검진을 아예 안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9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에 맞춰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는 지혜입니다. 마치 장 볼 때 필요한 것만 사는 것처럼요. 카트에 이것저것 다 담다 보면 돈도 많이 나가고 집에 와서 보면 정작 필요한 건 없고 쓸데없는 것만 가득하잖아요. 이제부터 69세 이상 노년층이 집중해야 할 남성 3가지, 여성 3가지 필수 검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한 내용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엄선한 것들이니 잘 들어보세요. 남성 필수 3가지 검진.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검사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남성 사망 원인 2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장병과 뇌졸중입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잴 수 있죠. 요즘 혈압계 하나쯤은 다들 집에 있으시죠? 140 고집이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혈당은 공복 혈당이 데니스 징유액을 넘거나 당화혈색소가 요점목 포프로테를 넘으면 당뇨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 중요한데 이게 30을 넘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필수적이며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만 잘 관리해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도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제가 아는 75세 정할아버님은 혈압약 하나만 꾸준히 드시며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시는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복잡한 검사는 안 받지만 이 기본 검사만큼은 6개월마다 꼭 받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대장암 검진입니다. 분변 잠혈 검사 등 비침습적인 검사 위주로 진행합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남성 암 발생률 3위 3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대장 내시경부터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한 대장 내시경보다는 분변 잠열 검사 등 비침습적인 방법을 우선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전문의와 상담하여 내시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변 잠열 검사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는 거죠. 내시경은 장 청소도 해야 하고 검사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취 위험도 있죠. 76세 김 할아버님의 경우 분변 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내시경을 받았는데 다행히 용종 하나만 제거하고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내시경을 받았다면 이 용종을 놓쳤을 수도 있죠. 분변 잠혈 검사 덕분에 딱 필요한 시점에 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및 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도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넘어지기 쉬워지죠. 뼈가 약해져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무섭습니다. 한번 골절되면 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걷기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근육이 약해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골밀도 검사는 X선으로 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되고 뼈가 약해지고 있다면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거나 운동을 늘리시면 됩니다. 여성 필수 3가지 검진.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검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필수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하지만 폐경 후에는 그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60대 후반부터는 남성만큼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72세 박 할머님은 혈압 관리를 잘하셔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십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짠 음식을 피하시고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거든요. 두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및 골절 예방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지거든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손목 골절, 척추 골절, 고관절 골절이 흔한데 그중 고관절 골절이 가장 위험합니다. 74세 초에 할머님의 경우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넘어지셨을 때 큰 골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미리 검사받고 치료받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이건 여성에게만 특별히 필요한 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노년층 여성에게 흔하며 피로 체중 변화, 기분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몸이 무겁고 추위를 많이 타고 변비가 생기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치료도 약으로 충분합니다. 70세 할머님은 몇 년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갑상선 검사에서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모두 간단하고 안전하며 결과가 나쁘면 치료법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검사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검사를 받았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검진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검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와의 꾸준한 상담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최신 치료법이 있어도 나를 잘 아는 의사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건강 상태, 가족력, 기대 수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게 맞는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70세라도 한 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다른 분은 아무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럼 검진 계획이 달라져야 해요.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90세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80세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시죠. 그럼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치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 검사를 권할 때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의사. 이 나이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의사 약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의사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은 줄이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아는 73세 김할아버님은 10년 넘게 같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김 할아버님의 성격 생활, 패턴, 가족 상황까지 다 아시니까 딱 맞는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덕분에 불필요한 검사는 안 받으면서도 꼭 필요한 관리는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검진 결과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광경이 있어요. 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셔서 선생님 이 수치가 작년보다 0.5로 올랐는데 큰 문제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수치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컨디션도 다르고 검사 전날 뭘 먹었는지 잠을 잘 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검진을 자주 받는 사람보다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죠? 검진보다 10배 중요한 생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스트레칭 등 꾸준한 신체 활동은 근력 유지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처럼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주 2, 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팔굽혀펴기 10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개의 벽을 짚고 종아리 올리기를 하세요.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목, 어깨, 허리, 다리 뒤쪽을 늘려주세요. 76세 박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3바퀴 도십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국민체조를 하시고요.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고 계단도 잘 오르내리시거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식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계란 1개, 우유 1잔, 바나나 1개라도 좋아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등 하루 손바닥 2개 분량을 드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곡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단 음료와 과자는 줄이세요. 물이나 보리차가 최고입니다. 술은 하루 소주 한 잔 이내로 가능하면 격일로 드세요. 74세 초의 할아버님은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는데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를 만들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거든요. 덕분에 매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 혈당과 혈압 관리도 잘 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제가 아는 71세 할아버님은 불면증이 심하셨는데 생활 패턴을 바꾼 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고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시고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검진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만 현명하게 선택해 주세요. 매일 조금씩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저 박영수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정보들을 꾸준히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